네, 여기도 이슈 진행하겠습니다. 정은정 작가 모셨습니다.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자, 첫 번째 이슈는요. 예, 안 낳는 것이 아니라 못 낳는 사정을 살피지 못한 이 출산 기피금과 관련한 소식입니다. 출산. 예, 이 차기 정부의 조각 작업이 지금 한창인데요. 그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로 지금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사람이 이 카이스트 경영공학과 이창양 교수거든요. 지금 아마 인수위 경제 2분과 간사일 네, 거예요. 맞습니다. 예, 2010년에 그런데 이 조선일보에 기고한 칼럼이 논란에 휩싸였습니다. 이 다름이 아니라 출산 기피 부담금을 물리자라는 주장인데요. 이 경제학적으로 접근한다면 경제력이 있으면서도 출산을 기피하는데 이 부담금을 도입하는 것이 의미 있는 정책 대안이다라고 하면서 이 불가피한 경우 이해에 출산을 기피하는 세대에게 일종의 부담금을 물리자라는 그 주장을 했었습니다. 애 낳는 사람에게 이제 출산 기피 부담금을 물리자. 왜냐하면 이 출산에 따른 부담을 지지 않고 오히려 출산 가정의 자녀들에게 향후의 그 노후 복지 등을 의존하기 때문에 이것은 해로운 외부 효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. 네. 뭐 많이 나오면 애국자라는 이런 이야기도 제가 출산을 해봐서 알지만 그것도 불쾌하고요. 뭐 안 나오면 매국노도 아니잖아요. 예. 근데 안 낳는 것이 아니라 이 못 낳는 사정을 일일이 어떻게 구분을 할 수 있을까요? 뭐 아이를 낳으면 돈을 준다는 정책은 많이 들어봤지만 안 낳으면 벌금을 물린다는 발상 자체가 굉장히 황당하고 불쾌하다는 반응이 대다수인데요. 예. 뭐 사람을 정확히 이렇게 말하자면 뭐 정확히 말하면 여성이죠. 출산의 유무의 어떤 잣대로 가른다는 것이고 제가 이 이창현 교수의 논문을 어제 좀 검색을 해봤거든요. 어떤 뭐 기업 효율, 뭐 혁신, 뭐 이런 관련한 논문들이 많던데 인간을 오로지 어떤 경제적인 그런 효과, 혁신에 그 낼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로 판단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또 걱정이네요. 그 박근혜 정권 때였나? 아마 박근혜 정권 때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 독신세 도입하자는 이야기 기억나세요? 네, 기억납니다. 결혼 안 하고 독신으로 사는 사람한테 뭐 세금 뭐 해서 뭐 난리 났던 거 기억나십니까? 네, 그건 개인의 진짜 결혼 문제죠. 못한 것도 서러운데 뭔 소리냐 이렇게 해가지고. 예, 그래서 국민들은 뭐 쓸모와 무쓸모로 이렇게 구분하겠다는 것이 이제 이번 장관 후보 청문회에서 좀 해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아직 뭐 이제 장관 지명받지는 않았으니까 네. 너무 기정사실화시지 마시고. 만약 유력한 후보라고 하니까요. 예. 이런 또 논리가 성립되네요. 아무튼 평가는 우리 국민들한테 맡기고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죠. 예, 의료 민영화 그 제주 녹지병원이 빗장을 열지 안 열지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. 이 한동안 제주도에 설립하려던 영리병원 녹지병원 기억하시죠? 네. 예, 중국계 자본인 녹지그룹이 지난 2017년에 제주 서귀포시에 국내 처음으로 이렇게 영리병원 개설을 추진해 왔습니다. 네. 출자 총액이 약 778억 원, 그리고 47개 병상의 소규모 의료기관이었는데 주요 진료 과목은 피부 미용 그리고 성형. 예, 이제 우리는 갈 일이 없죠. 예, 이 시술을 목적으로 설립을 했었는데 네. 이 당시 이게 의료 민영화의 어떤 신호탄이라면서 제주도민뿐만 아니라 육지 사람들도 격렬하게 반대를 했습니다. 네. 뭐 외국인 의료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운영하라는 그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의 조건부 허가가 있었지만 이에 대해 내국인 진료도 풀어달라라고 녹지그룹 쪽에서 소송을 냈었더라고요. 네. 근데 이 판결이 드디어 나왔습니다. 결론은 내국인 진료도 허가한다입니다. 네. 그래서 이에 보건의료 노조를 비롯해서 이 윤석열 정부의 의료 민영화에 대한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는 시민들이 이거 벌써 영리병원의 그런 어떤 병원의 영리행위의 신호탄 아니냐라고 하면서 거세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. 예. 이 의심에도 합리적인 근거는 있습니다. 뭐 원희룡 전 도지사가 그 윤석열 캠프의 핵심 관계자였잖아요. 그래서 허가를 했었던 장본인이고 그리고 지금 인수위원장이 안철수 위원장 그리고 윤석열 당선자 본인도 이 영리병원에 대해서 찬성 입장을 어느 정도 내비치고 있었거든요. 원희룡 그때 이제 당시 제주지사는 조건부로 네. 그랬죠.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런 의심들을 하고 있는데 이 의료계의 의견도 갈립니다. 어차피 성형과 미용 관련해서는 지금도 비보험이기 때문에 공공의료 체계를 흔들지는 않을 것이다. 뭐 이런 이야기도 있긴 한데요. 글쎄요. 첫 시작은 성형이지만 진료 과목이 점점점 늘어나고 이게 보통의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어떤 비싼 치료제라든가 의료 장비가 들어오게 된다라면 그때야말로 돈 때문에 죽고 돈 때문에 살 수 있는 어떤 지옥의 문이 열리거든요. 그래서 이 상황 끝까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인수의 방향하고 이제 법원의 판단은 원래는 별개의 영역이긴 하지만 네. 법원이 이렇게 판단을 내려버리면 이제 탄력을 받을 수가 있다. 그렇죠. 시그널을 주는 거죠. 뭐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는 건데 이게 좀 상당히
굉장히 논란거리로 부상을 할 수가 있겠네요. 네네. 알겠습니다. 자, 마지막 이슈 가볼까요? 예, 속았어. 또 속았어. 예, 수산물 신뢰도 이대로 괜찮은지 좀 한번 예. 살펴봐야겠습니다. 예. 마지막 이슈도 제주도에서 벌어진 일인데요. 음. 수입산 그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을 시켜서 유통한 일당 10명이 적발됐다라고 합니다. 네. 이 고급 횟감 중에 하나가 참돔이 있더라고요. 근데 이건 뭐 소비자들이 구분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. 네. 특히 일본산 활어 참돔의 경우에는 육질이 굉장히 단단하고 색감도 선명해서 엄청 고급이구나라고 오해하기 굉장히 쉽습니다. 예. 그래서 이렇게 중국산, 일본산 이 활어를 무려 35,482kg이면은 1인당 500g으로 나누면 무려 7만 분 정도 된대요. 예. 와, 엄청나네요. 뭐 500g 더 드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근데 이게 없어서 못 먹지. 회는. 예, 대형 횟집이나 수산시장, 심지어 이 대형 호텔까지 피해를 봤다고 하는데 이 관광객들은 특히나 더 수산물 정보에 어둡잖아요. 이 수산물 이력 정보 같은 경우에는 수산물 품질 관리원에서 이렇게 해 오는 건데 이번에 이 이력 제도의 그 신뢰도의 훼손이 굉장히 크게 간 거죠. 특히 일본산 같은 경우에는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문제 때문에 굉장히 불신이 높거든요. 하지만 한국 정부에 계속 수산물 수입을 압박을 주고 있는데 네. 예, 윤석열 차기 정부에서도 이 일본산 그 수산물 수입 압박을 계속 받을 거거든요. 네. 그런데 이렇게 원산지 둔갑 사고까지 벌어지면서 이 수산물에 대한 불신이 더욱 높아져서 뭐 피해는 당연히 국내 어민들 그리고 이렇게 회를 파는 수산물 판매업자들, 도매업자들이거든요. 그래서 이 사안을 좀 지켜봐야 될 것이 뭐냐면 그동안 사실 불신이 굉장히 높았던 식품이 한우하고 꿀이거든요. 근데 한우는 이제 믿고 먹고 사잖아요. 그건 뭐냐면 시스템을 믿는다라는 건데 수산물도 이렇게 조금 믿고 그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어떤 적극적인 관리가 이번에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. 한마디만 하겠는데요. 네. 먹는 거 갖고 장난치지 맙시다. 그럼요. 큰 죄입니다. 그건 나쁜 네. 짓입니다. 네, 네. 네. 이렇게 마무리하죠. 장은정 작가 수고하셨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